내가 공들여 쌓은 이 집이 사실은 타인의 새끼를 키우는 뻘구기의 둑지였다니. 만약 내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내 아이인 줄 알았던 7년, 모든 것이 아내의 치밀한 설계에 당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은 남편의 파멸을 위해 심어진 뻐꾸기였습니다. 과연 이 둥지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시작하기 전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정점, 그곳에 선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건축가 강진석 회장은 오늘 자신이 직접 설계한 대저택에서 건설사 창립 30주년과 늦둥이 아들 준우의 7살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찬사는 끝이지 않았고 진석의 입가엔 거만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는 아내 서연과 준우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 모든 집과 회사는 오직 나의 유일한 핏줄, 준우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 진석의 시야에 불청객이 하나 들어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낯선 남자, 도훈의 시선과 마주친 것이죠. 진석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애써 태어난 척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내 평생 일군 이 성벽 안에 감히 누가 불순한 씨앗을 심으려 하는가. 진석의 내면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깊은 밤, 저택의 정적은 오히려 진석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서연의 화장대로 향했고 그곳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도훈의 이름과 함께 아내 서연이 그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손이 파들파들 떨려왔습니다. 진석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그녀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 대신 준우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챙겨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웠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하얀 봉투. 진석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친자 확률 0%라는 차가운 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모두 사라진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결과지를 구겨버렸지만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이 집이 사실은 타인의 새끼를 키우는 뻐꾸기의 둥지였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소파에서 준우를 품에 안고 동요를 불러주는 서연을 목격합니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광경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진석은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닮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도훈의 이목구비가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지만 진석은 주먹을 꽉 쥐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진석은 준우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더 큰 선물을 준비했단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 대저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진석은 어떤 잔혹한 설계를 시작하게 될까요? 이제 단순히 화를 내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평생 건물을 지어 올릴 때처럼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아내 서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내의 휴대전화와 비밀 계좌였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은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의문의 남성 도훈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이 돈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모한 이들의 활동 자금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진석은 심신이 피폐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내 서연의 충격적인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과거 진석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집어삼켰던 중소건설사의 대표였고 그 과정에서 파산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서연은 사랑해서 진석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진석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그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치밀하게 접근한 복수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더니 그녀는 7년 동안 이 독약을 정성껏 끓여내게 먹였구나. 진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뇌뇌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속도 모르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며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석은 그 가식적인 뒷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더 큰 함정을 파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진석은 먼저 아내의 내연남이자 준우의 친부인 도훈을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도훈은 생각보다 훨씬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진석이 거액의 수표를 내밀며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협박하자 도훈은 오히려 비웃으며 진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준우가 당신 성을 쓰고 당신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서연이가 원하는 진짜 복수야. 당신은 평생 남의 씨를 위해 돈이나 벌다 죽으라고. 도훈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진석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진석은 도훈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 현장 중 가장 위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훈을 유인했죠. 하지만 진석이 도훈을 밀어붙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훈이 아니라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훈과 서연은 이미 진석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를 협박 및 감금 미수범으로 몰아넣을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진석은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드는 감촉을 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벼랑 끝으로 몰린 사냥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진석은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이 저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진석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그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둥지를 뒤엎을 마지막 설계를 시작합니다. 과연 진석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아내와 내연남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복수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일까요? 강진석 회장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간신히 풀려났지만 그의 몰골은 이미 예전에 당당했던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집에 돌아온 진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서연의 옷가지와 가방들을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까짓게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진석의 포효가 저택을 울렸지만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서연은 오히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진석이 수십 년 전 건설 현장에서 겪은 큰 사고 직후 받았던 비공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진석이 이미 오래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지요. 진석은 자신이 애써 부정하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치부가 아내의 손에 들려 있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본인이 불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준우를 친자로 등록한 건 바로 당신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친생 부인의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진석이 이제 와서 준우를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나를 비웃는 조롱으로 들린다. 내 성벽은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진석은 자신의 설계가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우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아수라장이 된 집안 풍경을 보고 겁에 질려 진석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서워. 나 아빠가 준 선물 다 챙겨왔어.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석의 눈에는 이제 준우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도운의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진석은 자신을 붙잡은 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다 아이의 슬픈 눈망울과 마주치고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회사 지분 절반을 위자료로 넘기지 않으면 그가 과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죠. 진석은 급히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지만 이미 서연이 빼돌린 회사 인감과 핵심 기밀 서류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진석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재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재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 밖에서 그 비참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냉소를 흘렸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진석은 뼈저린 대가를 치르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결국 서연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준우를 자신의 호적에 그대로 두겠다는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지요. 서연은 그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줄 알고 비웃으며 승낙했지만 그것은 진석이 설계한 가장 잔혹하고도 서늘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석은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단벌 신사로 저택을 나섰고 서연과 도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가 일군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재산을 손에 넣은 도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매일 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도박에 빠졌고 급기야 서연에게 손을 대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위한 복수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 남은 것은 진석보다 더한 괴물인 도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복수의 결말이 또 다른 지옥이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석은 멀리서 그들의 파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를 호적에 남겨둠으로써
법적으로 도훈이 아이의 친부임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고, 동시에 준우를 볼 때마다 서연이 자신의 죄책감과 마주하게 만들었지요. 도훈은 결국 도박빚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서연은 졸지에 횡령 공범으로 몰려 수사관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 법이지. 이제 이 텅 빈 둥지에는 괴물들의 비명만 남았구나. 진석은 홀로 정원에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저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모든 명예를 잃고 미쳐갔으며, 화려했던 대저택은 경매로 넘어가 잡초만이 무성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진석은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뒤로 한 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은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복수의 허망함과 핏줄에 대한 집착이 남긴 상처뿐이었죠. 진석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은 설계도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진석은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서 작은 목조주택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저택도 수천억의 자산도 없지만 그는 비로소 소박한 집 한 채를 자신의 손으로 온전히 일궈냈죠. 그러던 어느 날 훌쩍 자라 성인이 된 준우가 그를 찾아옵니다. 진석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짐짓 차가운 표정으로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준우는 눈물 맺힌 눈으로 아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를 봐주세요. 제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닌가요? 라며 진심 어린 물음을 던집니다. 하지만 진석은 준우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말합니다. 너는 내 어머니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든 정교한 설계도의 결과물일 뿐이야. 나에겐 내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모진 말을 내뱉은 진석은 준우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나 준우가 두고 간 편지 봉투를 열어본 순간 진석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지 봉투 속에는 준우가 쓴 짧은 글과 함께 특이한 방식으로 접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석이 아주 중요한 도면을 검토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종이를 접던 그 독특한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7년 동안 진석을 유일한 아빠로 믿고 따랐던 아이의 몸짓과 영혼에는 진석의 습관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핏줄을 이기려 했던 복수도, 핏줄을 지키려 했던 집착도 결국 텅 빈 둥지 속에 갇힌 허망한 몸부림이었음을 진석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뻐꾸기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유일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황혼이 지는 들판 위로 진석의 서글픈 통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가장 작은 집의 문을 걸어 잠그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 채 텅 빈 둥지의 주인이 되어 늙어갑니다. 화면은 점차 멀어지며 거대한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비춥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의 흔적으로 남는 것인지에 대한 서글픈 질문만을 남긴 채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